네, 숫자 7번과 연결된 카드, 우선 타로 카드 7번 전차 카드와 16번 탑 카드, 더 타워 카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의 숫자를 함께 보시면 3과 4의 구조로 이루어진 7의 숫자는 정신과 물질의 결합, 즉 완벽히 혼합되지 않는 조화, 미성숙한 조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숫자 4는 위에서 4번 카드에서 언급했듯이 안정과 질서, 상징, 그리고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가 의미하는 안정과 질서, 물질 세계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는 변화보다는 현재에 지키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소유 등과 관계되어서 그러한 상황을 나를 위해서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 유지를 위해서 안정과 질서가 확립이 되어져 가는 그런 체계를 설명하는 카드입니다. 숫자 4는 위에서 4번 카드에서 언급했듯이 안정과 질서를 상징한다. 그리고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숫자이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현재에 지키고 또는 유지하고 싶은 소유 등과 관계되어서 그러한 상황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질 듯 합니다. 숫자 4의 의미를 전제하며 7번 전차 카드를 본다면 나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또는 나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긍정의 역할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는 무모함 또는 긍정적 해석으로는 용감함 등을 의미할 수 있겠죠. 16번 카드 탑은 탑 카드는 7번의 전차 카드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무모함과 용기 중 무모함으로 해석됐을 시에는 목적 달성에 대한 무모한 시도가 미성숙한 생각으로 인해서 좌절되거나 상황이나 관계 등이 좌초되는 것 등을 표현하는 측면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자, 그럼 7로 묶인 이 두 개의 카드의 연관성을 전제를 하고 각 카드별 상징 체계를 이룬 배경 설명 그리고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전차 카드 앞에 두시고 카드를 보십시오. 더 체리엇 전차 카드. 자, 카드의 주인공으로 보이죠? 젊고 강한 이미지의 한 남성이 전차 위에서 굉장히 용감함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배경 설명을 설명드리는 동안 가지고 계신 필기 도구로 상징 체계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든 체크 표시를 하든 하셔서 이게 상징 체계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표시를 하시고, 제가 이 배경 설명을 할 때 이 상징 체계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 섞여 있을 때는 그것에 관해서 별도로 메모를 해 두시고, 빠져있는 부분은 상징 체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떤 것들이 상징 체계들이 있겠다라고 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타로 카드 자체의 그림들은 자칫 보면은 심플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모티브들,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보면서 타로 카드를 그냥 그림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자체를 왜 이곳에 스핑크스를 두었는지, 왜 이곳에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남자를 두었는지, 왜 그 뒤에는 건물들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설명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머리에 더 오래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왕자 같기도 하고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설명하는 기사의 모습인 것도 같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은 전차, 마차를 타고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습니다. 마차 위에는 별 모양의 그려진 하늘색 커튼이 쳐져져 있는데, 그 별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보통 5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별이기보다는 8각, 6각, 또
오각의 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우주의 에너지, 마법의 힘 또는 사랑 등을 뜻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청년 뒤에 커튼 속에 담아있는 이 별들은 각각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감정 등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이 청년이 용감함이나 어쩌면 무모함으로 무엇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동기들이 이 커튼 속 안에 있다. 커튼 속 안에 표시가 되어 있다. 담고 있다 라고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마차의 중앙에는 날개 달린 원이 있습니다. 파란 날개 보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원이 있는데 이것을 승리의 상징이나 또는 영혼의 바퀴라고 했으며 이는 태양과 하늘의 지배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마차를 이끄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는 하나는 검은색이고 또 하나는 흰색입니다. 자, 두 마리에서 우선은 딱 눈에 띄게 느껴지는 것은 각각 다른 칼라, 흑과 백의 칼라를 가지고 있다. 즉, 왜 이 칼라로 구분을 해놨냐? 하나는 하나는 양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흑과 백으로 인해서 긍정과 부정, 이 청년, 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일들과 또 이 청년에게 힘이 되어줄 긍정의 요소들, 밝은 미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는 것을 이 두 마리의 흑과 백의 스핑크스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전차의 주인, 이 청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의 힘을 잘 분배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잘 분배해야지 되는 책임은 당연히 전차를 모는 이 청년, 기사 또는 왕자에게 달려 있겠죠. 자,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또 상징 체계로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자, 젊은 기사, 나 왕자 뭐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강한 활동력이나 패기, 용감함 이런 것들은 나타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즉 메인 카드 이외에 우리가 마이너 카드에서도 배우겠지만 마이너 카드에 코트 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왕 카드, 여왕 카드, 기사 카드 그리고 시종, 페이지의 카드들이 있죠. 여기에서 아마 그 기사 카드가 왕이나 여왕이나 그러한 신분보다는 그 이후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제2인자 임을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듯해요. 설령 왕자라고 한다 해도 황제 이하, 황제 아래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2인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계관. 월계관은 대표적으로 꼭 타로 카드가 아니래도 어떤 승리의 표시, 빅토리의 상징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온 거에는 뭔가 자신이 획득한 것이 성취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만약에 이 사람이 기사에서 전장에 나갔다면 개선장군님을 상징하는 표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견장의 달. 자, 어깨 위에 달이 있죠. 이 달의 각도가 이 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이 차오를 때, 그리고 달이 적어질 때, 즉 상현이나 하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달이 차오르기 전의 모습, 달이 이제 기우는 그럴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이거를 인생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이 달에 표현을 해서 역시 스핑크스의 블랙과 화이트로 선과 악, 또 긍정과 부정을 나타냈듯이 흥과 망을, 즉 흥하고 쇠하고 하는 것을 이 달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뒤에 아까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뒤에 이 커튼 같은 장막 같은 곳에 다양한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희망 등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슴에 큰 포부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핑크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상황들, 또 이 전차를 타고 있는 기사가 잘 매니지를 해야지 될 요소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상황들을 잘 조절해야지 되는 상징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멈추고 키워드들 한번 도출해 보시고요. 도출해 보셨다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자신의 키워드와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에서의 키워드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청년을 설명을 할 때 무모함, 용감함, 거기에서 무모나 용감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고, 또 이 기사가 전장에 나간다면 승리나 패배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죠. 승리 또는 패배 또는 미숙함, 도발, 이인자. 승리했을 때의 목표의 달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달성해서 그 분야를 정복했다 해서 정복이라는 키워드도 이 7번 전차 카드에서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또는 전차 카드로 당당하게 전장에 나갔지만 실패할 수 있다, 전략에 미숙해서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경솔함 등을 또한 확장적인 의미로 도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신의 키워드와 항상 비교를 해서 어떤 측면에서의 내가 이 카드의 관점을 놓쳤나, 즉 나의 키워드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키워드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도출한 키워드를 본다면 이 일반적인 키워드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놓쳐졌냐에 따라서 내가 이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면 중에 한 관점을 놓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면을 캐치를 해서 그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키워드를 도출을 한다면 아마 이해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타워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카드 준비되셨죠? 탑 카드를 우선 딱 보세요. 굉장히 동적인 큰 변화, 좋은 인상을 받기보다는 나쁜 굉장히 큰 재앙이 있구나. 남자와 여자가 탑에서 떨어지고 번개도 있고 또 하늘로 날아다니는 왕관이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하늘 높이 쌓아 올린 탑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듯 합니다. 이 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의 제일 꼭대기 중에서도 그 꼭대기 정상 부분에다가 또 탑을 세웠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늘 높이 쌓은 이 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탑은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탑을 연상해서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탑의 위치, 자연의 하나인 산의 정상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또는 신의 도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도전, 이 도전은 아마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천둥과 번개는 지금 아마도 인간들이 이 카드에서는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잘못된 도전 의식들이 아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이 천둥과 번개처럼 교만의 탑, 무모한 도전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경고의 대표적인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탑을 쌓으며 신의 권위에 대항했던 인간의 지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가 담겨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 체계로는 산꼭대기에 있는 탑과 왕관, 탑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왕관은 인간이 스스로 자연 위에 또는 신에 도전하는 아마 가치로
이 탑을 세웠고 그 탑 위에 왕관을 씌워놨다. 즉 인간이 만든 문명에 스스로 왕관을 씌워서 그 자신들이 만든 문명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개는 그냥 간단하게 신의 어떤 징벌을 예고함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시죠? 한쪽은 아마 치마를 입은 것 같은 걸 보니까 여자와 남자, 그리고 뒤에 보면 탑이 이 무너지면서 나오는 그 불길의 불씨앗들이라고 합니다. 뒤에 22개가 보이는 이것들 또한 이 신성 문자의 요드 표시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항상 이 요드 모양의 불씨들이 존재를 할 때는 신의 가호가 그 주변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아마도 지금 경고성의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보았을 때 이 카드 탑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뭔가 주변을 환기시키고 내 주변에 무언가 이상이 있는지, 그 환경이나 상황들은 연인의 관계에서의 상황일 수도 있고 사업에 관계된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대인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의 측면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대비를 해라 라는 경고의 카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들 한번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출해 보셨나요? 자, 이 타워 카드는 한마디로 목적 달성에 대한 무모한 시도가 교만과 잘못된 도전의식, 미성숙한 생각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급격한 변화, 이 변화는 재앙, 위기, 이 위기나 재앙은 과도한 욕심이나 무모한 도전에서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키워드로 쓰시면 될 것 같으세요. 위기나 급격한 변화, 욕심,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큰 손실, 또는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의 깨짐, 계약이 다른 말로는 사적으로 풀이될 때는 약속이 되겠죠. 약속의 깨짐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붕괴나 어긋남, 틀어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관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간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내가 필요한 관계, 굉장히 내가 필요한 상황, 굉장히 내가 필요한 성취를 전제로 할 때의 어긋남, 틀어짐, 붕괴, 추락, 위기 또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좀 전에 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 리딩을 할 때 탑카드가 나왔다. 근데 질문은 사업에 관한 질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계속 사업을 해야 하나? 라고 했을 때는 탑카드가 나온다면 대부분은 접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재정적인 손실이 크게 올 수 있으며 파산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결과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타로 카드는 한 장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의 카드에 어떤 카드들이 나와 있냐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지금 접어야 되는지, 아니면 추후의 상황을 보고 접어야지 되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면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그 주변의 카드들이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참고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숫자 7에 해당되는 7번 전차 카드와 16번 타워 카드, 탑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8의 숫자, 타로 카드는 스트렝스 힘 카드와 스타 별 카드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8이라는 숫자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는 2의 연속으로서의 생성된 8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 이런 식으로 2의 연속으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의 측면에서는 관계에 관련된 것이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2번은 즉 관계의 연속으로 8이라는 숫자와 관계의 지속성, 2번 관계라는 의미의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됐다, 지속된다 라는 의미에서 관계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4와 4의 합이 8이죠. 자, 4는 물질적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영향 하에 유지, 안정, 질서, 체계. 자, 안정이 다른 말로는 어떤 질서, 체계의 확립으로 인해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과 질서, 체계는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플러스 4는 그 의미가 더 강하게 반복되었다, 전제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이러한 두 가지 전제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 지위, 위치 등의 상황에서 성취하거나 유지해 나가는 연속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목적 성취 또는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치지 않고 묵묵히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지속성의 의미로 숫자 8의 의미를 대전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번 힘카드와 17번 별카드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모습이므로 실패가 있더라도 포기한다,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실패는 아마도 이전에 우리가 리뷰를 해본 7번 카드 이후에 발생하거나 마주하는 답답한 상황이나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힘, 스트렝스에서 나타나는 힘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힘, 즉 인내, 지구력, 끈기 등의 의미를 내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7번 별 카드는 그 와중에 16번에서 탑 카드에서처럼 어쩌면 커다란 실패, 붕괴, 뜻하지 않는 부정적 상황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 16번의 탑카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신께 의지하고 자신을 가다듬고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팔로 묶인 이 두 개의 카드의 연관성을 전제하고 각 카드별 상징 체계를 이룬 배경 설명 그리고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카드 보겠습니다. 힘 카드, 스트렝스 카드로 되어 있죠. 타이틀이 겉으로 보아서는 절대 강해 보이지 않는 여성이 맹수인 사자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이나 경계나 이런 것보다는 편안함이 도리어 얼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의 얼굴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자가 반항을 한다거나 뭔가 제압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보다는 사자 또한 여인에게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다라는 모습, 여인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힘 카드는 물리적인 힘, 육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 이러기보다는 아마도 정신적인 힘, 능력의 관점에서 이 카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여자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카드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여자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의 상징 체계로는 위에 메비우스의 띠가 보이죠? 메비우스의 띠는 숫자 8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영원한, 영원성, 무한성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성의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힘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반복되어 온 자기 연말을 통해서 갈고 닦아온 힘에 의해서 안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여성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8번 카드는 어쩌면 다른 카드에 비해서 더 심플하게 보일 수 있는데 관계에서 나타나는 힘에 대한 카드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부드러움, 근데 내적인 어떤 역량들, 카리스마를 분명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고, 그러한 카리스마, 외적인 부드러움이 이 맹수인 사자를 길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기쁘게 길들여져 있다. 이러한 관계는 아마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어떤 관계보다, 성취된 관계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러나 이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더 필요한, 내재된 기량이나 역량 등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힘 카드는 정신적인 힘을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상징 체계로는 흰옷을 입은 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유내강의 성향을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내재된 역량이나 기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다. 그녀는 무력을 쓰지 않아도, 무기를 쓰지 않아도, 외적인 다른 도구들을 쓰지 않아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거나 상대를 다룰 수 있다. 그녀의 내면에 지혜나 신념으로, 다만 무력이나 외적인 요소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릴지 모르지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상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굉장한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여인이 만들어낸 완성도는 외적으로 인해 성취된 것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고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월계관이 허리에도 띠로 되어져 있고 머리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승리의 상징이죠. 즉 사자를 제압한 여인의 모습에서 어떤 승리감, 사자를 잘 압도했다, 사자를 잘 포용했다, 부드러움으로 승리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사자는 도리어 이제 외적인 것보다는 인간들의 내면적인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의 내적인 욕구 중에서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들, 욕망이나 욕구나 욕정이나 분노 같은 것들인데, 카드 속의 여인과 사자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 즉 여인이 다루고 있는, 대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제압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이나 욕구나 욕정이나 분노 등을 인내로, 더 큰 지혜로, 더 큰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한 덜 익은 감정 등을 잘 매니지한다, 잘 관리하는 상황의 카드를 사자와 여인으로 비교해서 나타났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상징 체계는 없죠. 네, 스트렝스 카드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된 마음의 상황,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런 마음이나 자신의 정신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잘 표현한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키워드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제일 자주 나온 말, 인내, 신념, 확신, 힘, 오랜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역량, 기량, 정신력, 그리고 외유내강의 성향 등을 표현할 수 있겠고, 용감함, 두려움을 이겨냄, 그로 인해 나보다 강한 사람을 제압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17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카드 스타 카드인데요. 어두운 밤에 하늘 가득히 각각 다른 크기의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큰 전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 별이 다른 크기로 또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상황이 낮이 아니라 밤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밤은 사실은 나의 상황, 이 주인공의 상황을 나타내고, 별은 주인공의 희망, 바램, 목표 등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처절할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고, 암울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별이 환하게 빛나고 그 별 중에서도 가운데 큰 노란색의 별이 있죠. 그 별이 빛난다라는 것은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 타로 카드에서 플레이어,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 나체의 여성이 하는 것은 지금 두 손에 두 물병을 쥐고 물을 푸고 또 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상되는 카드가 있죠. 인내 카드, 중용의 카드, 절제의 카드, 14번 템퍼런스 카드. 즉 뭐냐, 템퍼런스에서 물을 따르고 있는 행위, 뭔가 계속 노력해야지 되는 거, 내 마음을 조정해야 되는 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되는 것, 내가 타겟으로 한 목표로만 나아가야 되는 것,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물을 붓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 뭔가 열심히 해야지 되는 상황, 저 빛나는 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17번 별 카드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타워 카드. 메이저 카드의 0번에서부터 21번은 시간적인 연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상황적인 연계성. 즉 아마도 이 별 카드의 주인공은 16번에서의 상황을 겪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성장의 길로, 다시금 재기의 길로, 그리고 재기할 때는 내가 과거에 무엇 때문에 무너진 줄 알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고, 다시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 카드는 대표적인 희망의 카드고요. 희망과 행운을 암시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리키는 카드이고, 행운과 재생의 카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징 체계로는 8개의 별. 자, 별은 운명을 상징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한글도 자세히 보면 한자로 이루어졌죠.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운명이 굴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이 된다. 이 별 또한 인간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운명을 상징한다. 그 대체로 8개의 별을 표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별은 방향성이자 계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체의 여성은 내 운명을 주관하는 주체, 끊임없이 내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재생과 반복을 하는 주체이고,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간다 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카드 속의 인물입니다. 자, 주변은 어둡지만
굉장히 푸르른 대지와 나무들이 있습니다. 흙을 기반으로 한 나무의 탄생은 새로운 세상의 잉태나 창조적 열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카드 속에 인물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물 붓는 행위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인생이 확장됨을 상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대지에, 땅에 부어지는 물은 이 여인이 지금 한쪽에서는 물을 퍼서 그 물을 땅에다 붓고 있습니다. 즉 풍요를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 희망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그 원천이 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는 물을 떠서 땅에 붓는 그런 노력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나의 꿈이 확장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도출해 보시고요.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희망 카드라고 했죠. 희망. 16번의 카드에서 다시금 재기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재기, 재활,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처음부터 타워 카드에서 정말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외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은 굉장히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어두움과 같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저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뭐 굉장히 여러 개의 단어들을 유출해 낼 수 있겠죠.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신들이 도출해낸 추가적인 키워드들도 항상 함께 메모하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숫자 9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해당하는 카드 운둔자 카드와 18번 달 카드, 더 문 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